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입니다. 오늘은 결혼지옥 인상 읽기 한 편 할게요. 제목이 선 넘은 부부인데 국제 커플이에요. 아내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는데 남편분이 미인을 얻으셨네요. 치아가 8개 이상 보이면 미인이다. 입이 큰 거죠. 입이 큰 사람은 남편도 먹여 살린다. 통이 크고요. 왜 그 최민수 씨 아내분도 입 크잖아요. 강주은 씨라고. 그게 남 아내분들이 이제 입이 크면 통이 커요. 그리고 또 사소하게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때로는 좀 남자들보다도 더 통 크게 행동하는 결정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결정도 잘 내리고 탁탁탁 이렇게 알아서 착착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입 큰 여자를 잡아라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은 경상도 남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한 8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아내분한테 말을 막 좀 험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이게 장난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저도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아내한테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장난으로 이렇게 저 남자들 이렇게 장난식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나중에 말을 좀 편하게 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분이 외국 사람이었기에 또 그리고 인중이 짧으면은 이래 보면 인중이 좀 짧고요. 코끝이 내려오면 예술성도 있는데 그리고 인중이 좀 짧다 보니까 참을성 성격이 조금 급한 면도 있어요. 그거는 좀 스피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웃을 때는 좀 더 짧아 보입니다. 팔자주름이 굉장히 넓어요. 화통해요 이 사람. 근데 잘 참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 잘 참아주고 이런 거는 남편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외국분들이 좀 힘들게 사시고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철이 좀 빨리 들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자조림이 좋잖아요. 법령선이 28에 어릴 때부터 팔자조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애늙은이 팔자조림이 있으면은 속이 깊은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킨다. 법법자 법령자를 쓰니까 법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선이기도 하고요. 말년까지 이렇게 팔자조림이 있으면 재물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고 안정권에 들 수 있다. 근데 돈이 많아도 팔자조림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팔자조림을 그래서 없애면 안 됩니다. 상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좀 험하게 하는 편인데 다행히 뭐 외국분이니까 이걸 감정으로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벌써 남편 버리고 도망갔지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근데 경상도 사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장난으로 시작하다 보면 말을 또 너무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남편분이 그냥 하는 일은 그냥 먹고 놀고 게임하고 자고 뭐 백수죠. 이 방송을 보면 아유 그냥 남편분 아주 그냥 무능한 남편으로 나오죠. 근데 이분도 나름 뭐 자격증을 이렇게 비파기 검사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름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도 따서 인정받는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8명이 이 콧볼이 부분이죠. 41, 42, 43이 들어있는 콧볼이 부분. 여기가 꺼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 사람도 들어갔죠. 살짝 꺼졌기 때문에
지금 41살입니다. 41살인데 방송에서 41살이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43살 될 수도 있죠. 지금 요즘 나이를 적용시켰으니까 어쨌든 43살까지는 제가 힘들다는 내용의 인상 읽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앞전에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그게 임상을 제가 상담을 하고 임상을 많이 해봤지만은 참 신기하게도 40 중반 이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나이에 꺼지신 분들은 여기가 살짝 들어가신 분들은 다들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나이 때 좀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물론 부부 둘 다 봐야 되겠지만 꺼진 거는 또 그 사람이 남자라면 그 운을 같이 남자의 운을 결혼하면은 남자의 운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 초반에 이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은 상근이 잘 뻗었어요. 콧볼이 이 부분이 연결이 잘 됐죠. 외국 사람도 있고 또 코가 반듯하게 또 크면서 잘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적으로 말하면 동남아나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많이 꺼졌어요. 그리고 서양 쪽에 보면은 콧대가 쫙 섰죠. 그래서 뭐 잘 살고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 콧 상근이 많이 꺼져서 못 살고 그냥 뭐 그렇게 말들 하는데 공부 이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뭐 그게 그렇겠나 그래서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이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영상을 보시면은 40 초반에 어땠어요? 여기가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40 초반에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인생의 변곡점이기도 하고 인생의 후반전이기도 하고 40 초반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시기다. 이 변화의 시기에 이 사람이 잠시 쓰러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도 여 측면에서 보면 볼록형이고 뭘 해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턱이 좀 약하죠. 턱이 뒤로 좀 밀려 들어가서 좀 말년에 턱이 앞으로 좀 나오는 살짝 나오는 것이 좋은데 턱이 좀 약하다. 지금 이분이 보면 힘든 거는 맞아요. 이게 찰색을 보면 이마부터 시작해서 이 광골 옆쪽에 어둡죠. 많이 어둡죠. 눈 밑도 시커멓고요. 턱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찰색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인상학은 균형과 조화도 먼저 보지만은 탄력과 찰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상을 보는 관상이나 인상을 보는데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눈빛입니다. 눈빛인데 눈빛을 이제 제외하고 얼굴로 봤을 때는 탄력과 찰색,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많이 웃게 되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사람을 만나면 많이 웃게 되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탄력이 생기는데 좀 힘들게 재미없게 지내다 보면 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시기구나 하는 것은 탄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알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찰색입니다. 찰색을 들여다 보면 찰색이라는 거는 몸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혀 노는 것이 부담도 안 되고 나는 먹고 노는 게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부담도 안 되고 걱정도 없다 이러면 찰색이 이런 찰색이 안 뜨죠. 그냥 마냥 좋겠죠 색깔이.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속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색깔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 속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뭐 집이고 회사고 자기 주변 대인 관계고 이런 게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찰색이 다 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속은 참 속이 다 들어가고 있다.
눈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쌍꺼풀이 없고 옆으로 가로로 긴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눈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과 완전 정반대로 다를 수 있어요. 속이 어떤 생각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이 사진을 이렇게 봐도 찰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마에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있어서 아버지와, 옛날에 관상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꼭지가 있는 사람들은 간섭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약하다, 인연이 약하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좀 대드는 기질이 있다, 톡톡 대드는 기질이 있다. 자기 개성과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일을 하는 직장에서도 마치 자기가 어느 한 분야의 책임자처럼, 예,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괜찮죠. 전문직이니까, 이 사람도 전문직을 했으니까 열심히 잘했겠죠.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고 인정도 받았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해. 너는 시키는 일만 해. 그럼 이 꼭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게 재미없고 그 직장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분한테 우즈베키스탄 가서 부동산 하자라고 제의를 했대요. 그것도 충동적이죠. 바로 이 사람은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턱이 이렇게 뒤로 조금 밀려 들어갔다 하면 행동이 억수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제가 거기 고딩엄빠에 보면, 그 고등학교 때 애를 놓고 애를 3명 가졌는데 아빠가 3명인 그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분도 턱이 많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이 턱이 좀 약하니까 당연히 아내분은 턱이 좋으니까요. 아내 덕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분한테 좋은 것은 뭐 돈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으니까 자금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부동산 하시는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가서 그 실패를 하고 오셨는데, 일단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운기가 안 좋을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것보다 뭐 자격증도 따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시고 슬슬 준비해 놓으셨다가 부동산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두덩이죠. 전택궁이라고 해서 눈두덩은 부동산 운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괜찮아요. 넓고 괜찮기 때문에 돈을 갖고 계시면은 다른데 충동적으로 투자나 그리고 장사나 이런 걸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말년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정권에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 초반이니까 딱 그 시기에 힘든 시기에 돌입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또 한 1, 2년, 45, 46 광골 쪽에 중년이 이 사람은 좋거든요. 46, 47, 48, 49, 50까지 보면 당장은 45부터는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뒤에 일은 본인이 하시기 나름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인상 읽기를 요 정도로 마치고, 이 사람의 미래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당장은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 인상학적으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인상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